논단 사태 보시면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등장인물과 아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장면 보고 오시죠. 네. 저희가 먼저 어떤 영화인지 말씀드리면요.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다룬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판단 능력을 상실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묻네요. 영화에서. 아유, 저 영화 봤어야 되네.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영화가 이제 재난 영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재난 영화들은 사실은 정부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실 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판도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무능한 대처 이런 것들을 그려서 감독이나 제작자 입장에서 야 이거 과연 개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저 안에 이제 대통령은 좀 무능한 대통령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실무자들이 도대체 대통령 어디 계시냐고 총리한테 묻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하나 재밌는 게 저 원래 총리를요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지금 이경영 씨 저 화면 얼굴 하얀 네. 머리 하얀 분이 총리 역할인데 네. 원래는 처음에는 비서실장 역할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비서실장 역할을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 좀 달랐던 게, 제가 저 영화를 다 못 봐서 예. 제가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영화 속에 보면 이경영 비서실장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고. 예. 근데 글쎄요,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본인의 판단보다는 그냥 시키는 걸 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네. 방위사업청장 하는데 차명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위사업청장 맡으라고.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보고 이게 맞나?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비서실장과도 차이가 있네요. 네. 저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요즘 재난 영화를 보면요, 현실을 모티브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판도라뿐만 아니라 터널도 그랬다. 아, 영화 네. 터널. 그러니까 그 아마 국민들이 세월호 그 참사 때 받았던 상처 같은 거, 그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영화 속에 많이 녹였던 것 같은데요. 판도라도 똑같고 터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 주인공이 뭐 전 비서실장으로 삼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총리로 그냥 실제로는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 주무 장관이었었나요? 그렇죠. 장관으로 나오죠. 장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티브로 삼은 거 아니냐. 예, 거기서 여성 민방위복 입고 나오거든요. 예. 노란색. 이제 네, 그런 맞-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외국 기자들의 트위터를 보면요, 한국에서 제발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위기는 없어야 된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런 트위터들이 꽤 많이 예.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위기 수습 능력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저 판도라라는 영화 속에서도 보고서를 자전거 타고 와서 주는지 네.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자 원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염두에 두고 한 건데 네. 이제 총리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 총리로 바꾸게 된 계기가 투자사 요청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사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는 안 돼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장면들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투자사는 그 좀 가슴이 쫄리는 거죠. 네, 한마디로 문학의 얘기해서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이거 얘기했다가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우리 투자사 자체가 큰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든가 네.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했다는 네. 그렇죠.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실은 민주화가 덜 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네. 비서실장이 총리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원래는 총리가 더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총리로 바꾸면은 총리가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있었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훨씬 센 거네요. 총리는 블랙리스트 만든 적이 없잖아요. 비서실장은 만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유독 검사 출신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개봉하는 한 영화가 검사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 영화 장면 보고 오시죠. 진짜 권력을 누리는 검사는 정말 없을까?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네, 정우성, 조인성, 네. 막
이름이 들어봐도 뭐 가슴 설레는 남자들만 나옵니다. 네. 장면이 훈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죠. 더킹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남자 검사 출신 사람들의 어떤 이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네. 맨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올려면 이 영화는 뭐 실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이거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내용은 허구이며 실제와 같은 것이 있더라도 우연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요. 이것은 허구 이거 나오는 등장인물과 뭐 그거는 뭐 다 뭐 진실이 아니면 뭐 그렇죠. 발전 이런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합니다. 똑같습니다. 저 아직 저 영화를 개봉 안 했으니까 못 봤고 당연히 못 봤고 저는 꼭 볼 건데 아마도 지금 보면 올해 뭐 검사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당연히 검사고 우병호 전 민정수석도 잘 나가는 검사들이고 검사들의 어떤 권력의 집중이나 어떤 권력의 농단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얘기들이 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피소드 자체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에피소드가 아마 그대로 거의 차용되지 않았을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사 입장에서도 그런 자막을 올렸겠죠. 예,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인사의 공통점을 얘기할 때 육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육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법조인 예, 법조인,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질서에 있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익숙하고 상명하복에 철저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을 원래부터 박 대통령을 선호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호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 다 물론 뭐 이제 본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 밝혀야 할 문제긴 하지만 네. 결국은 박 대통령의 어떤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거나 지시를 받은 뭐 일종의 하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네, 김민정 교수님 그런데 굉장히 좀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영화에서 구술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네, 검사가 그 등장하는데 검사들이 저 구술하고 장면이죠. 예. 네, 저도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뭐 이것도 결국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무슨 굿을 했다더니 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이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 장면도 이제 우연이라고 영화에서 얘기를 하면 네. 아까 얘기한 이제 우연적인 장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우연이 여러 개면 필연이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판사분들이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해보면 그런 예. 얘기를 해요. 예, 예. 우연이 한 3개쯤 겹치면 그건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이거는 필연이다. 그렇게 보면 저것도 바로 현실을 모티브로 해서 쓴 네.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게 영화가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10월 말부터 이제 생겨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저 영화는 여름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저걸 약간 찍었을까? 예언적 능력 그리고 우리 작가들이 약간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작가들이 약간 좀 이렇게 우리 뭐 이른바 방송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도라이 기질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기질들을 좀 갖고 있어서 저렇게 맞추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 재밌었던 게 정호성 씨의 얘기예요. 저 굿하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정호성 씨가 촬영할 때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굿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서 자기네들도 참 웃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영화 배우들, 그것도 그걸 촬영하는 사람들,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스스로 만들면서도 웃기는 이런 게 우리 현실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사실 지금 뭐 촉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작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풍자 가운데에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이렇게 분해놓고 신데렐라로 분해놓고 거울을 백설공주죠. 백설공주로 분해놓고 예. 거울을 그려놓은 그런 그 그림이 있었고 이 그림을 광주에서 전시가 되지 못하도록 이 연구가 나서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이 있는데요. 예. 그 그림이 사실은 그때는 풍자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화인 또 그런 슬픈 네. 상황이죠. 연장인물과 뭐 그거는 뭐 다 뭐 진실이 아니면 뭐 그렇죠. 발전 이런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합니다. 똑같습니다. 저 아직 저 영화를 개봉 안 했으니까 못 봤고 당연히 못 봤고 저는 꼭 볼 건데 아마도 지금 보면 올해 뭐 검사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당연히 검사고 우병호 전 민정수석도 잘 나가는 검사들이고 검사들의 어떤 권력의 집중이나 어떤 권력의 농단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얘기들이 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피소드 자체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에피소드가 아마 그대로 거의 타용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사 입장에서도 그런 자막을 올렸겠죠. 예,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인사의 공통점을 얘기할 때 육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육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법조인 예, 법조인,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질서에 있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익숙하고 상명하복에 철저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을 원래부터 박 대통령을 선호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 다 물론 뭐 이제 본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 밝혀야 할 문제긴 하지만 네. 결국은 박 대통령 논단 사태 보시면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등장인물과 아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장면 보고 오시죠. 네. 저희가 먼저 어떤 영화인지 말씀드리면요.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다룬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판단 능력을 상실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묻네요. 영화에서. 아유, 저 영화 봤어야 되네.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영화가 이제 재난 영화고, 그러니까 재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재난 영화들은 사실은 정부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실 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판도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무능한 대처 이런 것들을 그려서 그 감독이나 제작자 입장에서 야 이거 과연 개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저 안에 이제 대통령은 좀 무능한 대통령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실무자들이 도대체 대통령 어디 계시냐고 총리한테 묻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티브로 삼은 거 아니냐. 예, 거기서 여성 민방위복 입고 나오거든요. 네, 예. 노란색. 이제 네, 그런 맞-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외국 기자들의 트위터를 보면요, 한국에서 제발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위기는 없어야 된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런 트위터들이 꽤 많이 예.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위기 수습 능력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저 판도라라는 영화 속에서도 보고서를 자전거 타고 와서 주는지 네.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자 원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염두에 두고 한 건데 네. 이제 총리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 총리로 바꾸게 된 계기가 투자사 요청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사는 어떤 생각으로 아 이거는 안 돼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장면들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투자사는 그 좀 가슴이 쫄리는 거죠. 네, 한마디로 문학의 얘기해서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이거 얘기했다가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우리 투자사 자체가 큰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든가 네.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을 했다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실은 민주화가 덜 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네. 비서실장이 총리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원래는 총리가 더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총리로 바꾸면은 총리가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있었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실세인 거네요. 총리는 블랙리스트 만든 적이 없잖아요. 비서실장은 만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유독 검사 출신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개봉하는 한 영화가 검사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 영화 장면 보고 오시죠. 진짜 권력을 누리는 검사는 정말 없을까?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네, 정우성, 조인성, 네. 막 이름이 들어봐도 뭐 가슴 설레는 남자들만 나옵니다. 네. 장면이 훈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주얼이요. 더킹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남자 검사 출신 사람들의 어떤 이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네. 맨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올려면 이 영화는 뭐 실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이거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내용은 허구이며 실제와 같은 것이 있더라도 우연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요. 이것은 허구 이거 나오는 등 하나 재밌는 게 저 원래 총리를요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지금 이경영 씨 저 화면 얼굴 하얀 네. 머리 하얀 분이 총리 역할인데 네. 원래는 처음에는 비서실장 역할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비서실장 역할은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 좀 달랐던 게 제가 저 영화는 다 못 봐서 예. 제가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영화 속에 보면 이경영 비서실장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고. 예. 근데 글쎄요,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본인의 판단보다는 그냥 시키는 걸 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네. 방위사업청장 하는데 차명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위사업청장 맡으라고.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보고 이게 맞나?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비서실장과도 차이가 있네요. 네. 저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요즘 재난 영화를 보면요 현실을 모티브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판도라뿐만 아니라 터널도 그랬다. 아, 영화 네. 터널. 그러니까 그 아마 국민들이 세월호 그 참사 때 받았던 상처 같은 거, 그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영화 속에 많이 녹였던 것 같은데요. 판도라도 똑같고 터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 주인공이 뭐 전 비서실장으로 삼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총리로 그냥 실제로는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 주무 장관이었었나요? 그렇죠. 장관으로 네, 나오죠. 장관이